오늘은 이제 부벽준으로 산을 그릴까 합니다. 부벽준, 이제 먼저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을 그릴 때는 이제 큰 형상을 그려놓고 작은 것을 그려라. 제가 연필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부벽준은 이제 도끼 자국 같다. 나무를 찍었을 때 나무에 이제 도끼 자국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부벽준인데, 요철 지형이라 해서 동기창에 이제 화 안에 보면 요철 지형이라 해서 산을 그릴 때는 들어가고 나온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것은 계곡이고 음의 개념이고, 나온 것은 이제 양의 개념이고 능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 큰 맥과 작은 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연습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벽준은 그 일획의 고리법의 선의 이치를, 역으로 고리법의 선을 그리는 이치를 적용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이고, 그 방법을 써서 그려주신다면 아마 바르게 부벽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획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처음부터 선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바위를 그리든 산을 그리든 그 일획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획이 만획이다. 많은 그 선이 다 일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니까 일획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먹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먹의 오체는 먹색도 중요하지만 먹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의 모든 색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색, 이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색이 없는데 그 안에 모든 색이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화론입니다. 이 측필은 송나라의 이제 동원이라는 분이 처음 이제 이 측필을 사용을 했고, 황공망이라든가 또 왕몽, 그 다음에 이제 예찬이 이 준법을 측필을 사용해서 그렸는데, 특히 이제 예찬이라는 분이 이 측필을
아주 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측필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누가 잘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필은 이제 송나라에 시작이 됐고 예찬이 가장 으뜸이다. 그 미술사학자 안휘준이 그 예술가여 한국의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그런 책에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것이 많은 것을 관찰하고 또 많은 것을 연구해라. 그 다음에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해라. 많이 수련을 하고 많이 관찰하고 많은 것을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만권서 행만리로라는 이야기,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이런 이야기처럼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좋은 그림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전시회가 있고 좋은 그림이 전시회가 된다면 꼭 보실 것을 관람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 수장고에서 언제 또 나와서 전시를 해야 볼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수장고에서 나와서 공개를 할 때는 좋은 그림은 항상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회가 될 때 좋은 그림을 보셔야지 그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많은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좋은 그림은 보실 것을 권합니다. 먹은 금쪽같이 써라. 성묵여금. 먹을 아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금쪽같이 쓸 때 좋은 먹색, 맑은 먹색이 나오니까 한번 찍은 먹은 가급적이면 다 빼서 쓰는
그래야 좋은 그 먹색, 맑은 먹색이 나오니까 꼭 연습을 하시면서 실천을 하신다면 맑은 먹색을 쓸 줄 아는 능력의 축적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먹이 많을 때는 좀 천천히 하고 힘을 빼서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많이 사용을 해서 붓에 먹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속도를 천천히 내서 느리게 하면 또 나오니까 끝까지 먹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먹은 진한 먹이고 뒤에 나오는 먹은 흐린 먹입니다. 그래서 진한 먹은 흐린 먹이 해칠 수 없다. 앞에 있는 주는 진하기 때문에 뒤에 흐린 먹의 준이 앞에 있는 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린 먹이 나올 때는 이렇게 들어간 부분, 계곡의 부분을 더 해줘서 더 깊은 느낌, 어둡게, 더 어둡게, 밝은 데는 또 상대적으로 밝아지니까 연습을 하시면서 이론적인 거, 그것을 같이 실행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준을 익혀가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연습도 어느 정도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뒷산 같은 경우는 제가 부벽준으로 해서 아주 멀리 있는 산은 이 부벽준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눈이나 코나 입이나 다 자세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본다면 사람의 눈이나 귀나 코 이런 것이 자세히 안 보이고 얼굴의 형태만 보이고 머리의 형태만 보입니다. 또 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형태조차 보이지 않고 머리, 다리, 몸 이런 정도만 보이니까 이 산을 그릴 때도 산에 맥이 있지만 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능선이 있지만 능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느낌은 능선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 흐린 모글에서 많이 겹쳐줘서 젖어 있을 때 겹쳐줘서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뭉그러뜨리는데 계곡과 능선을 만들어 주는데 다시 흐린 목이 그것을 덮어버려서 어렴풋이 계곡과 능선이 나올 수 있는, 앞에 그려지는 목은 흐린 목이되 그래도 그 흐린 목 중에 진한 목, 그 다음에 뒤에 그려지는 것은 흐린 목인데 더 흐린 목. 그래서 앞에 그려주는 목으로 등선이나 계곡을 그린 후에 뒤에 나오는 더 흐린 목으로는 등선이나 계곡을 덮어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산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먼 산을 그릴 때는 이렇게 평면 같지만 평면이 아니고 계곡, 산에 맥이 있는 것 같지만 맥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은 젖어 있을 때 이렇게 겹쳐줘야지, 마른 다음에 겹친다면 이 덧칠의 개념이 돼서 목색이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젖어 있을 때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먼 산은 특별하게 음양이 없습니다. 그냥 뿌옇게 밝은 것보다는 음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산에 가시면 가까이 있는 산과 먼 산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세히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법을 통해서 무법을 배워라. 무법은 자연의 이치. 자, 여기서 이제 보벽준, 지난번에 바위 갈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크게 됐다, 작게 됐다. 측필로 해서 붓을 전후 좌우, 앞뒤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이다. 또 이런 것도 보벽준이다. 보벽준으로 산 그리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